안녕하세요. 열린 JTB 김민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에선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시청자가 없는 방송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서현석 위원님께서도 시청자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평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시청자들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JTB 전주 방송 프로그램을 매 눈으로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 지난 6월 25일 JTB 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전북의 발견과 JTB 8시 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참여해서 전북의 발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한옥 건축의 백미, 정읍 김명간 고택편을 감탄하면서 본 시청 소감과 아쉬운 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JTB 전주방송에서는 시청자위원이 아닌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JTB 전주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온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그리고 제작진들의 답변 모습을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제주도에서 방송 경영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느꼈던 것은 방송의 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화할 때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매체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고 어떤 미디어가 이렇게 디지털화를 빠르게 성공하느냐와 관건이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디지털화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콘텐츠의 40%가 이 방송사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 30의 53%도 사실은 방송사 콘텐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광고 도달률이라는 게 있는데, TV를 봤을 때는 TV에서 보는 광고는 거의 시청자들 70% 가까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달이 된다고 하고, 디지털로만 나가는 광고는 40%가 도달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그런 매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이런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그 방송사의 시스템 변화가 절대적이다. 오늘은 잊혀가는 지역 유산을 발굴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전북의 발견과 우리 지역 메인 뉴스인 JTB 8시 뉴스의 모니터 결과를 통해 JTB TV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6월 9일자 정읍 김명간 고택 편을 시청하였습니다. 약 200년이 넘는 조선 후기 사대부 가옥 9칸의 집을 전라북도 정읍 산해면에서 이렇게 잘 보존되어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1972년 5월 27일 날 대한민국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건축 전문가와 미술 분야 전문가가 선정하는 역사를 듣고 보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감탄과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번 프로를 보면서 JTB 전주방송이 전북의 명소를 찾아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함께 교육과 역사적인 지식을 알려주므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숙제를 하다가 보니까 재밌어갖고 그 전 것도 제가 좀 다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구성도 좀 깔끔하고
진짜 거기 화이블루 거미 불치라는 말이 맞도록 진짜 아주 그 프로그램 구성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도 참 김세범인가 이 양반이 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레이션도 그 여자분 정혜강 10여 년에 걸쳐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이 내려앉을수록 그 중후한 멋과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굉장히 분위기에 잘 맞게 신경을 썼구나. 의상 뭐 이런 것도요. 그래서 진짜 한마디로 그냥 화이블루 거미 불치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설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양력을 뭐 어디 소속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이분에 대한 그 디테일한 걸 주면은 그 보는 사람들한테 더 좀 어떤 그 믿음을 준다고 할까요? 예, 전문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 해설하시는 분들도 진짜 그 전문가들이시구나 라는 거를 더욱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6일 사이비 종교로 매도된 보천교의 실체라는 그 방송편에서 일제의 탄압이 종교까지도 왜곡해서 민족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올가미를 세워 일제가 탄압을 한 보천교. 사실 이 방송편을 통해서 제가 보천교라는 종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그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희망찬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 보천교.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이비 종교로 이렇게 매도가 된 보천교가 있었다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설명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그 눈맞춤이 다른 데를 쳐다보니까 좀 저는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듯이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또 정읍에서 민간 출판 인쇄를 이끈 이 출판의 성지라는 것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목판을 완성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또 나무에 글을 새기는 각수, 또 한지를 만드는 한지장, 인쇄를 위해 먹을 만드는 먹장, 인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쇄장, 책을 엮어줄 수 있는 재책장 등 여러 인력들의 수고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암탱이 방각본은 과거 시험 급제기념 선물용으로 납품이 될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고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전라도 방각본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발달하게 된 것은 근대 의식이 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발견을 제작하고 있는 김균형 PD입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천교 촬영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안사람과 저희 아이들이 그 사이비 종교를 왜 촬영하러 가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전북의 발견을 담당한 지는 좀 꽤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 안사람이나 저희 아이들도 그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전주, 정읍, 뭐 전라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바뀌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지역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제작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 서현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양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선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면 또 화면을 정면으로 보면서 인터뷰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JTB가 청주와 충원군의 그 통합 10주년 300이 듣는다 어떤 기획 그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합에 대한 열기가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각 분야별로도 통합 전후와 비교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한 가지 더 좀 덧붙이고 싶다면은 그때 당시에 통합의 주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어떤 인사를 초청을 해서 그 좋은 얘기를 또 들으면서 우리가 안주전 통합의 사례를 좀 어떤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대한방직터 개발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표결 끝에 2,380억 원을 공공 환수하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개발이 필요하다면 뭐 개발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개발사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개발 이익을 향유할 정도의 그런 어떤 감시나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주방송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개발 이익을 향유하는지, 그다음 전주시와 협의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1층 로비 올라오면서 노조에서 그 AI 그 방송이 그 뉴스 진행하는 거에 대한 지역 민방의 어떤 그 노조에 나와 있던 그 자료들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읽었었거든요. 읽었는데 또 그게 이제 1층 로비에 되어 있었고, 사장님은 이제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것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 조사하고 보니까 3월에는 이제 CJB 청주 방송에서 이미 주말 뉴스를 AI 앵커가 한번 했었고요. 제주 방송도 했었고, 강원도에서도 이제 뭐 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방송 그 진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측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노동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력 감소라든지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그 AI가 방송 진행하는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JTB에서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1층 올라오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소환 국장님이 그 시사토론 6월 8일에 있었던 전북 민주화운동 재조명 그걸 마치시고 문자가 왔어요. 의미가 있었다고. 저도 상당히 좀 고마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6월 60을 앞두고 6월 8일에 방영됐는데 맥락을 지역의 민주화운동 맥락을 좀 팬들 역할도 컸고 그 어떤 기획에서도 상당히 그걸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호남성을 지키고 이순신 장군이 호남을 중심으로 그 일본군을 막아섰기 때문에 조선을 지킬 수 있었던 역사로부터 4.19, 5.18에서 신흥학교 고등학생들 등등 해서 쭉 의미를 60까지 이렇게 이번 시사토론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편성 내용 자체가 잘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욱 위원님, 그 청주청원 관련 통합 기획 시리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지금 청주청원이 어쨌든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년간의 그 경험에서 얻은 그 교훈이나 의미가 또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 뭐 인구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역이
실제로 이제 어떤 비전을 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실패를 했었지만 그 사람들은 통합에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청주시 쪽과 청원군 쪽 사람들이 그냥 추상적인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상생 협약이나 이런 것을 이행을 담보하는데 어떻게 그 조치를 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했고요. 아까 김보금 위원님 말씀하신 AI 문제, 첨단 기술이 처음 생기다 보면 기존 체계나 질서하고 조금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운 기술의 편리성이나 효율성만 따지다가 보면 기존에 있던 질서나 뭐 도덕, 윤리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만 타사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상황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저는 기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조금 더 진일보한다면 녹화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거의 실시간에 리얼타임으로 아마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저는 별로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전에 있는 원고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미리 만들어둔 캐릭터가 음성으로 읽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집 시간과 방송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이게 방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혹은 급히 처리해야 될 속보가 나왔을 경우에 AI 앵커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화 뉴스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시선입니다만, 사실은 방통위 안에서도 이게 전혀 예를 들면 지도하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AI 뉴스를 실행하고 있는 몇몇 방송사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 목적이 이제 비용 절감,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고려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또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거의 뭐 현실적으로 앵커가 진행하는 것과 똑같은 99% 일치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비용 절감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제가 말하는 그 디지털화는 그런 차원보다는 새로운 광고라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 있어서 또는 저희 지상파 TV를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화 이제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계속 연구 노력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서 방송을 더 풍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의견과 제안이 JTB 전주 방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노력해 주신 시청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잘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지역의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시는 JTB 우리 방송국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전북의 발견에 대한 시청자 위원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 40분 전북의 발견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서현석 위원님, 네. 뉴스와 시사 토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이전의 통합 실패에서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잘 풀어가도록 JTB 전주 방송이 적절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의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본 시사 토크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면면을 단편적인 사실 나열이 아닌 앞뒤 배경과 맥락을 잘 살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위원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 현장을 살펴보는 열린 JTB 제작 현장 이야기 시간인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 곳곳을 무대로 순수 아마추어 노래 경연대회를 열고 동시에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노래 경연대회와 전통시장이라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4년 와글와글 시장이 조화로 시작해서 2008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요.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작 과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해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군산 신영시장. 바로 오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의 제작 현장인데요. 안전한 시장가요제를 치르기 위해 무대와 카메라를 점검하는 제작진의 손길이 바쁩니다. 시장가요제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여할 수 있다. 시장에 와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도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요제가 시작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미리 와서 자리를 잡는 분들이 보이네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요. 좋은 자리?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오산요. 저트로시도 오늘 있는데 내가 그 입장표를 내가 못 구했어요. 그래가 일로 왔어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예심은 보통 본선 당일에 치르는데요. 일반 시민과 시장 상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어 9분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잘 봤는데 조금 아쉽네요. 합격할 것 같아요? 네. 남편이 항상 이런 데를 못 다니게 해요. 못하게. 예전부터 노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해서 이번에는 한번 용기를 내서 몰래 나와봤어요. 내 사랑 그대가 원한다면 남편몰래 나오신 그분 맞으신가요? 본선 무대에서 발산하는 흥과 끼를 남편분이 보신다면 아내분을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유보현님, 이강인님, 예심에 합격한 분들입니다. 본선 무대를 향한 긴장감도 돌지만 조금 여유가 생긴 마음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시할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좀 넘으셨는데 같이 자주 왔었거든요. 저는 전주에서 군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시장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올 일도 없고 저희는 마트를 가니까. 근데 할머니랑 뭐 장을 보거나 뭐 명절에 이제 필요한 거를 다 여기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시장에 마당발이셨대요. 옛날에 이제 식당 이런 일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자주 와서 장도 보고 맛있는 것도 이제 어디가 맛있는지 다 아시니까 맛집도 알려주시고 네,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시장에서 추억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이 호떡이죠. 카메라 감독님이 정성스럽게 호떡을 찍으시는데요. 평소 보던 호떡보다 맛있어 보이네요. 특별한 장비를 쓰는 걸까요? 물레라고 해서 그 음식 같은 거나 뭐 저희 사물을 좀 이쁘게 찍을 때 돌려주기 위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이 호떡의 질감도 그렇고 일단 가장 맛있어 보여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맛있어 보이게 찍으려고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설탕이나 그런 게 이제 반짝반짝거리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이쁘게 보여지고 맛있게 보여지는 거죠. 초대 가수 중 한 분이 시장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시장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보리호떡 요 세 가지가 일단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엔딩 그 스텝 스코를 넣을 때 그냥 심심하게 넣는 것보다는 좀 시장도 알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 또는 음식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야, 요거 가미를 하면 엄마가 이거 해주던 방식 그대로인데 요거.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간 화면까지 아껴서 시장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는 제작진의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와글 시장! 드디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본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을 사랑하는 남자, 일명 희사남. 항상 재치있고 밝아 보이는 황기순 개그맨이 시장가요제 MC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년 차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매너리즘에 딱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축되고 막 그러다가 누군가가 저한테 아주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처도 있고 또 한 두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와서 어른들한테 그날 몇 시간, 3시간 정도는 그냥 어른들 위해 봉사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냐는데, 와,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이후로 그래 나도 놀고 어른들 뭐 재밌게 모시고, 야, 그랬더니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네. 시장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죠. 노래와 춤이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흥이 한껏 오른 시민들은 시장 구경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고, 시장의 싱싱한 물건들을 보면 지갑도 기분 좋게 열리지 않을까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뿐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운데, 이럴 때 일수라 저희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우리 상인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고객들도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와글와글 이 시장가요제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매출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가요제에는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미집 카메라는 크레인에 매달아 안전하게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노래 분위기에 따라 지미집 카메라도 사방으로 춤을 추듯 따라 움직이는 게 재미있는데요. 아주 가까이 잡고 싶을 때, 적당한 거리에서 보여주고 싶을 때, 멀리서 생동감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을 때, 현장감을 살려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피드 빠른 노래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노래는 천천히 가고,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분위기, 그러니까 리듬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 무대와 달리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장소에 초대된 초대 가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장 가요제를 찾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과 같이 가요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구경도 하고 가요제 초대 가수로서 참가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항상 올 때마다 즐겁습니다. 개청이 내 이름은 개청이. 오늘은 특별 손님으로 EBS의 목청 좋은 개구리 개청이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하고 나서 첫 행사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개구리 마음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EBS에서도 지금 오늘 출연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잘하고 오라고 까불지 말고, 그래서 인사 잘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인사 잘 드리고, 노래 홍보 잘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싱싱한 생선들이 오늘은 다 팔리면 좋을 텐데요. 시장가요제가 다소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제작진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시장가요제를 하면서 이제 시장 소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환, 그리고 즐거움, 어떨 때 보람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가서 그 시장 소개를 했을 때, 상가를 소개했을 때 그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뭐 분점도 내고 했을 때 이런 때는 정말 우리 프로그램에 가치가 있구나.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내 프로다 생각하시고 혹시 동네에 와글와글 시장가에 오면 무조건 놀러 오세요. 무조건 놀러 오셔서 마실 가신다고 생각하고 오시고 또 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재밌잖아요. 이게 이제 사는 맛이거든요. 사는 맛이 있는 와글와글 시장가 이제 바로 여러분 프로입니다. 안 오는 건지 일반인들에게는 행복한 이벤트가 되어주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오래오래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심을 통과하는 분들마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네요. 가요제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끝 화면까지도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제작진의 모습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시장 가요제 하니까 가요제와 시장 홍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 제작진들이 고군분투하는 제작 현장을 보니까 저부터도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를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JTB에서는 전북의 발견, JTB 8시 뉴스,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제작 현장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기고 또 유익한 정보들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비평과 다양한 의견을 제작진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프로그램 제작에 잘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JTB 전주 방송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